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그 실적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로 그 인수에만 9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70억 달러가 지불이 됐고 향후 중국 다롄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 총 나머지 잔액 20억 달러를 지불하면서 총 딜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 다롄팹 같은 경우도 그렇고 SK 하이닉스의 인텔이 낸드 사업부를 넘긴 게 이 중국 사업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중국에서의 그 반도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거라는 걸 인텔이 먼저 정보를 취득하고 이걸 순진한 하이닉스한테 덤태기를 씌운 거라고 볼 수가 있죠. SK 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지금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서 중국에서 반도체를 계속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되면 가뜩이나 반도체 업황도 나쁜데 SK 하이닉스는 재무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프레시 사업부를 인수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최종적으로 2025년에 이 다롄에 있는 중국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 90억 달러 딜이 클로징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사업 자체가 이 시황이 안 좋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반도체 이 지원법의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돌려놓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공장은 이천과 천주에 공장이 있고 또 중국 우시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인텔의 낸드 공장을 인수하면 다롄까지도 공장이 생기죠, 중국에. 그리고 미국 공장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중국에 있는 다롄에 있는 공장과 우시에 있는 공장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우시에 있는 이 공장은 SK 하이닉스의 전체 낸드에서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을 보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대부분 다 중국에 있는 이 고객사들한테 제공이 되는, 공급이 되는 그런 반도체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엊그저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내에 반도체 장비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 캡을 씌우겠다 해서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는 그런 반도체 장비는 중국에 수출을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내에 그 하이닉스 공장과 삼성전자 공장은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즉 예전에 있던 반도체 장비로 계속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점점 더 생산성은 떨어지죠. 특히 D램 반도체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은 말 그대로 집적도를 높여서 그 생산 시간과 또 양을, 단위 시간을 더 압축적으로 하는 게 기술의 우위에 있고 또 생산성을 늘리는 게 이 남는 장사의 한 방법인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SK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그렇게 되면 전체 매출액의 약 한 40% 정도가 날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죠. 지금 하이닉스의 실적만 봐도 지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에 SK 하이닉스는 대대적인 재고 정리에 나섰고 또 생산량 감산을 통해서 이 재고량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죠. 그리고 이러한 적자로 돌아선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만 봐도 그 매출 내용은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죠. 이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과 함께 SK 하이닉스 실적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잘못하다가는 올해 2023년에 SK 하이닉스가 온기로 적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 그 설비 투자에 대한 전망도 2023년에 그 올해년도 그 작년에 이제 연말에 발표했던 그 SK 하이닉스의 미래 2023년도 그 투자액은 기존에 계획했던 거에 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죠. 그만큼 SK하이닉스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원래 애초에 발표했던 계획대로 생산을 계속 할 거다.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말을 해서 말 그대로 이번 기회에 시장의 경쟁자들을 한번 죽였다 살려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건 3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바로 2위 업체인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삼성과 SK는 미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특히 이제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이라고 해서 그걸 내놓으면서 그 혜택을 받고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 중국 공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거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중국에서 생산을 하면서 중국 시장, 중국 공장의 수율을 잡아놨는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엄청난 매출 외형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자해 놓은 장비들까지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엄청날 수밖에 없죠. 지금 올해 2023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게 되면 아주 큰 폭의 하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지만. 그리고 이 SK하이닉스는 적자를 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그러죠. 적자 규모도 약 4조 원대니까 꽤 큰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 전 세계 매출 상위 10대 반도체 업체를 보게 되면 토탈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TSMC가 세계 1위 반도체 업체지만 같은 나라는 이런 집계하는 업체, 이런 통계를 내는 업체의 조사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세계 1위의 반도체 매출을 보여줬고 2위가 인텔, 3위가 SK하이닉스가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SK하이닉스는 매출 외형은 크지만 순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올해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여기다가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부마저도 인수하면서 그에 대한 회계 반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이 재무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최악의 경우 SK하이닉스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다면 마이크론이 이 메모리 반도체 2위 업체로 올랐고 인텔이 다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에 매각했던 낸드 사업부를 다시 받아오고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도 일부 인텔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물론 삼성전자도 이때를 노려서 SK하이닉스의 고객들을 많이 뺏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에서 늘어나겠죠. 하지만 인텔이 기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또 어느 정도의 이 SK하이닉스의 사업부까지 받아오면 삼성전자와 인텔의 세계 1위 반도체 시장을 놓고 하는 경쟁은 인텔 쪽으로 압도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미국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SK하이닉스에게 모든 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지금 미국에서 칩스법이 이제 도입되면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내겠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업체들,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다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패권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욕심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장에다가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큰데 그걸 포기하고 미국 시장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생산된 반도체를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시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의 소비지로서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거를 미국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중단되게 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겁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작년 2022년 실적 기준으로는 적정주가 84,000원 정도로 평가되지만 이미 그걸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2023년 실적이 작년보다 더 나쁠 걸
그게 나쁠 걸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실적에 대한 주가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실적만 나빠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미국의 반도체 패권 그 정책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최악의 경우까지 내몰릴 가능성이 커요. 그나마 삼성전자는 버틸만한 그 뭐랄까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또 맷집도 갖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그런 걸 갖고 있지 못합니다. 뭐 지금 한국 상위 회장을 하시는 최태원 회장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더더욱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불장에서도 SK 하이닉스가 파란불을 켜는 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대마불사는 그 대마가 진짜로 대마일 때만 살아남는 것이지, 이 SK 하이닉스처럼 업계 1위가 아니라 뭐 2위, 3위의 그 1위가 아닌 그 마켓 플레이어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교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아무리 SK 그룹이라 할지라도 SK 하이닉스 같은 득지 큰 놈이 부실화 돼버리면 SK 그룹 내에서 또 그 SK 하이닉스를 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자칫하다가는 SK 그룹 전체가 넘어갈 수도 있고 금호 아시아나항공처럼 그룹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부실화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